휘리리! 안녕하세요. 우주청소의 파람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호텔에서 호텔리어를 하고 있는 혜선 씨를 모셨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계 호텔 브랜드에서 호텔리어로 재직 중인 23살 장혜선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혜선 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손님한테 그 와인에는 앞에 이제 라벨이라고 해서 이제 와인 정보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뒷면으로 돌리면 한글 표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외국 음식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판매를 하려면 그 한글 표시 사항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이고 원산지 어딘지 이제 대충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인을 설명할 때 앞을 보는 분들이 설명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고 뒤를 조금이라도 흘끔거리면 와인을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글 네네, 그 부분을 이제 거기는 백라벨을 읽는다고 하는데 백라벨을 읽으면 이제 그 와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몰라서 그쪽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와인 그 먹으러 가실 때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사람들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추천 더 잘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분한테 추천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호텔리어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겪는지 과정을 밟는지 네. 이제 호텔리어로서 아니 호텔리어에 대한 좀 깊숙한 정보를 좀 알고 싶은데 네. 어떠한 과정을 밟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호텔리어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저같이 2년제 혹은 4년제 관광 관련 계열에 입학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저처럼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실습을 보통 졸업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해요. 왜냐면 여름방학이 호텔에게는 성수기, 그다음에 대학생에게는 여름방학 시즌이어서 이제 여름방학에 돈 받으면서 이제 알바하는 그쵸. 개념으로 네. 하면서 호텔 일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면서 해서 이제 호텔에서는 여름에 이제 부족한 일손도 채우고 그죠. 그 다음에 미래의 자기와 함께 근무할 인원도 채우는 네. 거라서 일석이조고요. 실습생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제 실습을 하면 다음 학기에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일지를 작성해서 실습을 내면은 하면. 이제 학점으로 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에 수업 하나 덜 들을 수 있는데 여름방학에 알바 구할 걱정도 덜어서 그쵸. 좋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중에 자기 미래 직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미리 가서 파악해두면 좋은 거고 해서 보통 이제 실습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실습을, 네. 저희 담당 교수님도 그랬고 실습은 진짜 기회 되면은 무조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습 후에 인턴으로 전환되는 회사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실습 후에 인턴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이 되는 과정이 조금 흔한 편이고 아니면 실습 없이 그냥 뭐 특채나 공채로 이제 입사를 먼저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입사해서 이제 인턴 과정을 겪고 정규직이 되는 과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특이한 경우로는 장기적으로 알바를 하다가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 알바를 네, 이거는 하다가. 보통 캐스팅 같은 느낌이죠. 이제 네. 뭐 알바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 직원 필요한데 너 여기서 일할래? 네.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건 이제 연회장에서 많이 그럽니다. 연회장에서? 네, 연회장은 하도 바쁘고 업무가 많아서 장기 알바를 좀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장기 알바분들 중에서 이제 눈에 띄게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먼저 제의를 하세요. 입사할 생각이 있는지. 그러면은 이렇게 호텔리어가 되려면은 네. 예를 들어서 교사가 되려고 하면은 무조건 교직 이수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뭐 임용고시를 봐야 되고. 근데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나와야 되고 아니면은 뭐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될 수 있고 약간 이런 거는 따로 없는 거네요. 보통 이제 우대사항에 그런 게 적혀 있고 필수 사항은 네, 아닌가요? 필수 사항에는 거의 그런 거 없어요. 저 입사할 때만 해도 네. 그 필수 사항에 딱 3개 있었거든요. 그냥 그 탄력 근무제가 가능한 사람, 그다음에 남자인 경우 군필, 네. 그리고 해외 결격 사유? 네, 해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이게 3개 끝이었고 우대 사항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영어, 뭐 외국어. 우대 사항에 이제 각종 외국어 회화 능력 보유자 혹은 어학 자격증 있는 사람 아니면 이제 관련 업종에서 종사했던 경우 아니면 관련 학과 졸업자 그런 관련 이제 업무 관련한 내용이 그죠. 엄청나게 네. 많았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호텔리어가 되려면은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일단 첫 왜냐면 번째도 이제 시청자 네. 중에서도 호텔리어를 꿈꾸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한번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일단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무조건 어학입니다. 어학. 네. 저는 아까도 제가 어학에 좀 자신 없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놀리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놀린 건 아니고. 네. 제가 실제로 토익이 450점 진짜 딱 절반이거든요. 아, 450점이요? 네, 절반인데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진짜 강제로 전화 영어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해본 적은 없어요. 한 일주일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외국인 네. 선생님이랑 통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영어를. 네, 그때 이제 교과서가 있었는데 교과서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고등학교 때 흥미 이런 것도 네. 재미가 없어서 잃었는데 교과서가 진짜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이제 막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받았을 때 친구를 영어로 찾을 때 뭐 이런 이제 네네. 대화문들이 쭉 있고 이제 그거를 선생님이랑 롤플레잉을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그죠. 정도는 한국에서 초등학교에서 다 하잖아요. 이미 다 하지.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 외국인 선생님한테 나는 교과서 수업 못한다. 프리토킹 차라리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는 제가 매주 20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갖고 갔어요. 주제를 직접 정해서? 네네, 직접 정해서 막 선생님한테 이제 이번 주는 영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면 이제 영화 감명 깊게 보는 영화 뭐였냐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선생님도 저한테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일상 대화 형식으로 많이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영어 대화 스킬이 좀 많이 늘었고 오히려 대화 스킬이? 문법적인 부분은 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455점. 그래서 450점. 그래서 450점. 네, 그러고 나서 대학교 때도 이제 토익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매번을 봤는데 점수가 계속 거긴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모의 토익으로? 아니 이제 진짜 실제 토익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그거 5만 한 얼마씩 달에 네, 계속 쓰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화가 나서 이제 학원을 또 끊어봤는데 학원은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선생님들 지루하죠. 가르치는 게 네. 약간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뭐고 이게 뭐죠? 그러면 답은 당연히 3번 이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답이 3번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답이 맞아요. 자꾸 3번이래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아무리 초급반으로 내려도 초급반에서도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이건 안 당연히 몇 번이겠죠?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물어볼 시간도 없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질문 자체가 안 되니까 너무 네. 답답하고 그래서 학원도 이제 나는 좀 학원이 안 맞네 해서 학원을 끊고 이제 학교 교수님한테 도움 요청을 했어요. 영어 담당하시는 분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재미가 너무 없다. 일단 재미가 너무 없는데 어떻게 앉아서 네. 공부를 하겠냐고 그랬는데 교수님은 너무 긍정적이게 너 그러면 친구들이랑 그 스터디 하나 만들어봐. 회화 스터디. 그래서 너 회화 좋아하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영어로 대화 잠깐만 해봐 이러셨는데 이제 교수님이 또 너네들끼리 잘 안 되면 나도 중간에 껴서 같이 해줄게 라고 흔쾌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을 밥을 다 같이 먹으면서 그 시간 동안 1시간 정도는 영어를 하고 이제 수업 들어가야 되는 친구는 수업을 가고 계속 남은 점심시간 친구들은 동안? 이제 계속 밥 먹고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또 교수님도 그 다음 수업이 없으시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한 길게는 3시간씩 영어로 대화했어요. 근데 어떻게 계속 대화가 이어졌나 보네요, 3시간 동안이.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약간 좀 모르겠으면 중간에 타임 한 다음에 교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사전도 싶은데 보고.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교수님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보통은 영어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이런 표현을 하면 이건 좀 더 친구한테 하는 말이고 이거는 좀 더 비즈니스적인 말이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러지? 교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대화하면서 이제 필요한 스킬 이런 것도 좀 교정을 해주시고 발음 같은 것도 이제 상세히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학이 좀 중요한 편이긴 해요. 어학, 솔직히 얘기해서 영어를 아예 못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근무를 하면서 계속 영어를 못하는 건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본인이 컨택할 수 있는 손님이 줄어들수록 본인의 업무 역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늘어날 수 없어요. 승진도 잘 안 될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외국인 손님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 외국인 손님 100명을 응대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외국인 손님 1명밖에 응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힘들죠. 제가 이제 그분의 몫까지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 손님 입장에서도 답답해요. 그죠. 보통 이제 손님들이 막 대화가 안 통하면 너무 답답해 하시고 영어를 못하는 거 이해는 되지만 평생 못할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호텔은 손님이 외국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로컬 관광객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긴 한데 아무래도 비즈니스나 이런 목적으로 호텔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말실수라던가 아니면 좀 더 용납할 수 없는 단어나 아니면 네네. 단어 선택이나 아니면 말을 아예 못한다든가 이런 건 조금 힘들죠. 호텔리어로서 좀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영어에도 회화가 있고 문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토익을 몇 점 이상 무조건 따길 추천하시는 거예요? 토익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고고익선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면접 커트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난 토익이 많이 자신 없는데 하시는 회화는 분들은 자신 이제 회화 쪽에서 스킬을 좀 더 키우셔야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따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도 없어요. 근데 이제 면접에서 어필을 잘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봐주신 거고,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는 상사분들이 항상 계시니까 네. 영어적인 부분을 아예 버리지는 말고 차라리 나는 회화를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하면은 회화 쪽을 좀 더 파고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예 둘 다 버리는 거는 솔직히 용납 안 돼요. 그러면은 문법과 회화에 있어서 문법에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토익 토익을 점수를 높게 만드는 높게 거. 가져가는 게 좋고, 만약에 문법은 좀 아닌데 내가 회화에 그래도 회화는 괜찮다 싶으시면 면접에서 네, 면접에서 어필하셔도 어필을 좋고, 해서. 아니면은 토익 스피킹이나 아니면 오픽을 미리 따두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필을 하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시급 자격증에서는 주로 바리스타나 소믈리에 아니면은 이제 조직기능사에서 바텐더 자격증을 많이 어필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그렇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네. 어차피 업무하면서 거의 배우는 거고 기초적인 부분들도 이제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미리 알고 있으면은 가르칠 부분이 좀 덜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좋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어학,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 자격증 중에서도 이제 바리스타나 3종 이런. 세트, 바리스타, 바텐더, 소믈리에. 소믈리에,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 네. 그 다음에는 뭐 또 있나요? 그 다음 거에는 이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있어도 땡큐고, 네. 나중에 서류 작업할 일도 많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엑셀이나 컴 파일 정도는 필요하긴 해요. 아무래도 엑셀하고 컴할 정도? 네, 업무가 있긴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페이퍼 잡이라고 하는데 네. 사무를 보려면은 그 정도 기본은 어느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은 관광 쪽 네. 학과에 있는 학생 신분 있잖아요. 네. 학생 신분에서 학생 신분인 시청자들에게 이런 걸 해라, 이런 걸 준비해라 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내가 학생 신분을 겪어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주변의 청춘을 소개합니다. 우주청소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은 하고 싶은 이야기와 사연을 적어서 인스타 DM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휘리릭. 네. 지금도 저희 호텔에 실습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실습생들을 지금 그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보자면 대부분이 알바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기회가 되시면 그냥 어떤 호텔이든 좋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호텔 알바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진짜 못하겠으면 웨딩홀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